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보내드리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우리나라에서 무려 3개 기록을 갈아치운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 뭔가 즐거운 일인가? 하지만 생각 외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 409일. 파인텍 소속의 두 노동자가 무려 75m 높이의 굴뚝위에서 400여일 가까이 보냈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들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더라는 그런 안타깝고 부끄러운 소식입니다. 대체 그 굴뚝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 이렇게 나름 루돌프 뿔도 썼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루돌프 뿔 하나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글쎄 어릴 때야 이렇게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뭘 선물로 주실까, 내가 바란 간절히 빈 소원을 이뤄줄까, 이런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설레고 밤에 막 안 자려고 버티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러시고 선물을 오히려 줘야 하는 나이로 다들 바뀌신 거죠? 그죠? 특히나 이 주변에도 그렇지만 아이들 있으신 부모님들이요, 크리스마스마다 거의 뭐 선물 쟁탈전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예전에 무슨 터닝맨 카드? 맞나? 터닝맨 카드? 이런 거 사느라고 뭐 아주 새벽부터 줄을 섰다는데 뭐 이러시기도 하는데, 네, 우리 부모님들이 참 단기 산타 알바 뛰신다고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애써주시니까 그래도 좀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믿으면서 동심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오늘도 일하시는 저와 비슷한 분도 계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네. 아, 근데 산타가 정말 있다면, 뭐 우리 지금 나이에 산타가 있다고 믿긴 좀 그렇지만 산타같이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이분들에게 올해만큼은 정말 이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이런 바람이 드는 곳이 바로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무려 409일 동안 이 추운 날씨에 지금 고공농성 75m 높이의 굴뚝에 지금 올라가 계시다는 고공농성 중이신 노동자 두 분에게 좀 그 도움의 손길이 조금이라도 갔으면, 이런 바람이 듭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세계 최장 고공농성 기록을 세웠다는 파인텍 노동자 두 분. 하필 또 굴뚝이잖아요. 우리가 왜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 산타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굴뚝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선물 준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집에 굴뚝이 없기 때문에 다 뭐 주택 아파트고 뭐 이래서 굴뚝이 없긴 한데, 어찌됐건 산타가 가장 먼저 내려오는 이곳이 굴뚝일 테고, 심지어 75m 높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산타라는 존재가 있으면 정말 가장 먼저 닿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겨울을 보내고 또다시 또 겨울을 보내는 거잖아요. 409일.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간절한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그 추운 곳에서, 춥고 굉장히 또 좁은 곳이잖아요. 굴뚝에서. 거기서 또 하루를 409일째를 보내고 계실 이분들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진짜 좀 산타가 되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좀 절실한 이야기라서 오늘 한겨레에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거 보셨으려나요? 파인텍 노동자들은 왜 75m 굴뚝 위에서 409일을 보냈나,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 이야기를 좀 같이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올라가 계신 분이 두 분이세요. 두 분인데, 파인텍이라는 회사 소속의 홍기탁 전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장, 그리고 박준호 사무국장, 이렇게 두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굴뚝 위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고 계신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지금 409일로 오늘 최장기 기록을 경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408일까지가 세계 기록이었던 거잖아요. 408일까지가. 408일 동안 고공농성 최장기 기록을 하셨던 분이 분명히 계신 건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전에 세계 기록을 세웠던 분도 대한민국 노동자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같은 회사, 이 파인테크 회사, 같은 회사의 동료 노동자가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셨대요. 그런데 408일 동안 농성을 하셔서 어쨌건 풀었는데, 내려와 땅을 밟았는데 간신히.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동료 노동자 두 분이 이번에는 409일, 408일을 경신해서 깨고 세계 기록을 깨는 409일, 같은 사업장에 있는 이 동료 노동자분이 하셨던 기록까지 깨고 409일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업자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시죠?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국장, 그리고 이전에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셨던 분이 차광호 현 지회장, 이렇게 세 분인데요. 이분 모두 섬유가공업체라는 한국합섬이라는 회사 출신이라고 해요. 이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회사 이름이 여러 번 바뀝니다. 한국합섬이 스타플렉스라는 회사에 인수되면서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국합섬이 2006년 5월에 파산을 했는데요.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이 빈 공장을 지키면서 인수할 자본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0년 7월에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이사가 주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으로부터 한국합섬 이 회사를 인수해서 이름을 스타케미칼, 이거 익숙한데 그죠? 스타케미칼, 스타플렉스의 자회사인 이 스타케미칼로 바꾸고 이듬해 4월에 공장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조건이 있었어요. 산업은행으로부터 이걸 이제 인수해서 받으면서 한국합섬에서 일하던 노동자 100여 명의 고용을 승계하겠다, 이런 조건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 스타케미칼 이 회사에서 사측이 뭔가 좀 다른 속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불과 1년 7개월 만에 공장 가동을 멈추고요. 경영난이라는 둥, 어렵다는 둥 하면서 폐업을 선언합니다. 아니 어려운데 왜 공장을 인수를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년 7개월 만에, 단지 1년 7개월 만에. 그리고 바로 공장 청산 작업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러자 차광호 지회장 등 일부 노동자들은 이게 지금 소위 먹튀 아니냐, 회사가 이익만 챙기고 딱 빠지는 식으로 먹튀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분열하게 돼요. 너무 안타깝게도. 여기서 이제 김세권 사장이랑 같이 회사 청산 원하면서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노동자들이 계셨고, 그리고 노조가 지금 뭐 이 차광호, 홍기탁, 박준호 이 분들을 비롯해서 한 28분을 제외하고서는 노조가 아예 같이 사측과 합의서에 그냥 서명을 하고 공장에서 아예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이 28분이 노조와 별도로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공장 철수 이튿날인 5월 27일에 차광호 지회장이 먼저 45m의 높이의 굴뚝에 오르게 되고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5m, 그 스타케미칼 공장 45m 높이의 굴뚝에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고요. 홍기탁 전 지회장 그리고 박준호 사무국장 등은 굴뚝 아래에서 밥을 계속해서 올려보내주시면서 같이 투쟁에 동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408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408일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럽게도 결실을 보게 돼요. 2015년 7월 8일에 스타케미칼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해고자 복직투쟁회가 꾸린 이 차광호 노조와 단체 협약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건데요. 결국은 충남 아산에 새로 만든 스타플렉스의 회사인 파인텍,
으로 이분들이 복직해서 2016년 1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408일 동안 싸워서 간신히 복직을 성공하게 된 거죠. 그럼 이런 거 해피엔딩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장기투쟁 사업장들, 해고자분들이 힘들게 싸워서 공장으로 돌아가도 늘 보면 사측에서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보나요? 그죠? 역시나 평범하게 그저 일하고 싶었던 이분들의 꿈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회사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타플렉스는 앞서 자회사인 파인텍으로의 고용 승계를 할 때 노조와의 단체 협약 그리고 생계 및 생활 보장 이런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인텍에서 이분들 노동자들에게 줬던 월급이요, 실수령액으로 약 12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박봉의 박봉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일을 1, 2년 차도 아니고 10수년 차 일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월 120 정도 월급을 준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 자체가 회사에서 약속했던 생계 및 생활 보장이 아예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한마디로 약속을 깨는 행위였다라고 봤고요. 이들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스스로 떠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단체 협약도 2016년 10월이 되도록 체결되지 않았고요. 결국 노조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파업에 돌입하는데요.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하냐? 라고 하면서 바로 노조의 파업을 공장 폐쇄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공장 폐쇄. 아예 2017년 8월에 파인텍 회사에서 파업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장에서 기계를 빼내고요. 건물의 임대 기간도 연장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파인텍이 있던 공장에 새 사업체를 아예 입주를 시켜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국합성부터 스타케미칼, 파인텍까지 이분들이 겪은 지금 3번째 공장 폐쇄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공장 폐쇄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애초에 그 스타케미컬에서 남았던 그 28명의 노동자분들 있죠. 해고자 복직투쟁이 만들었던 28분들이 줄줄이 떠나시면서 결국은 지금 5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네요. 차광호, 홍기탁, 박준호, 김옥배, 조정기 5분의 노동자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2017년 11월 12일 결국은 홍기탁 전 지회장, 박준호 사무국장이 이 스타플렉스 사무실이 보이는 75m 높이의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 굴뚝 농성이 시작된 지 409일이 흐르게 된 거죠. 근데 408일, 거기다 또 409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대체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가? 이명박근혜 두 보수 정부는 노사 간의 문제라며 아예 워낙 또 반노동적인 정부였으니까요. 일절 개입하지 않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장기투쟁 사업장의 해결을 논의하는 투쟁사업장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꾸리긴 했지만 이마저도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홍기탁 전 지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쟁사업장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09일 동안 우리가 굴뚝에 있었다는 건 정부가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의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결국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이런 건 노사 간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그저 제3자가 되어서 발 빼고 있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해결 가능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때늦은 노력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일단 지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황은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22일에 민주당 박주민 그리고 이수진 최고위원, 을지로위원장 박홍근 의원, 우원식 의원이 농성장을 찾았었다고 하네요.
여당으로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 사안의 해결법이 없는지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청와대도 사회조정비서관을 중심으로 회사와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비공개 면담을 해온 것으로 안다. 아직은 회사 입장이 굉장히 완강해서 접점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회사와 정치권이 조속히 비공개로라도 만나서 이 문제를 해넘기기 전에 합의할 방안이 있는지 집요하게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해넘기기 전이 지금 25일인데 5일밖에 안 남았어요. 5일, 6일 남은 거죠. 오늘까지 6일 남은 건데요. 정말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 약속을 부디 좀 지켜주셨으면,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지금 409일 넘게 그 공장 굴뚝 위에 올라 있는데 그것도 지금 너무나도 추운 상태잖아요. 건강 상태가 좋을 수가 없겠죠. 고공농성 중인 이들의 건강 거의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 측정한 이분들의 몸무게가요, 홍기탁 전 지회장 같은 경우에는 59kg, 그리고 박준호 사무국장은 49kg예요. 남자분이 49kg.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고요. 오춘상 길벗 한의사회 원장은 두 사람은 급격한 체중 저하를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방법은 땅에서 내려오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이, 또 이분들과 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측이 약속했던 바를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 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도 안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약속한 걸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강호 지회장이 408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면서 얻어냈던 그 간절한 합의사항, 이거 회사에서 지킬 수 있으니까 합의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지상에 계신 3분, 그리고 굴뚝에 계신 2분, 5분의 노동자가 고용을 승계해서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약속, 정말 목숨 걸고 했던 약속들인데, 노동자들은 이런 약속을 하기 위해서 408일, 409일 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공장 굴뚝 위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아무런 강제점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게 회사가 그냥 약속을 어겨버리는데, 이걸 강제할 무언가도 없고 처벌할 수 있는 무언가도 없다면 이 회사가, 아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회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벌써 409일이고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또 세계 최장 기록이 경신이 되겠죠. 나날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경신이 될 겁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굴뚝으로 이분들이 내려와서 부디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만의 산타로 좀 복귀하실 수 있게 우리가 함께, 정치권이든 뭐든 모두가 함께 이분들의 산타가 되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부끄러운 기록 더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죠. 네, 그러게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명절도 올 텐데 너무 안쓰럽네요. 얼른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른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라고 지금 눈물의 호소를 하고 계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험의 외주화 근절법, 소위 고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 개정 법률안 처리가 어제 또 불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김용균 씨 어머니 절규에도 산안법 합의 또다시 불발.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 등 유가족분들께서 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회의장 밖에서 초조하게 법안 심사 과정을 지켜봤는데, 여야 의원들은 26일에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불발됐다고 합니다. 원래 고용노동 소위에서 원래는 어제 법안을 처리해서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 최종 합의에 실패를 하게 됐고요. 큰 틀에서는 그래도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하면서 26일에 다시 소위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워낙 맨날 됐다고 하면서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요.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미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의견이 그래도 많이 좁혀졌다. 성탄절 연휴인 내일 오늘이죠. 하루 쉬면서 고민해보고 26일 오전 9시에 회의를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27일에 본회의에서 그래서 통과가 확실히 된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26일에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뭐 이번 임시국회 내처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글쎄 뭐 확답까지는 뭐 자기들도 못 주겠지만 어찌됐건 그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될까요?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고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망에 가슴 아파하며 산안법 처리를 정말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또 다른 김용균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이렇게 이제 직접 국회까지 올라오셔서 눈물의 호소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좀 정치권에서 아무리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환노위가 고용노동소위에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19일부터 정부가 지난달에 제출한 산안법 정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해 왔는데요. 이 개정안이 위험 유해 작업장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정말 이 위험의 외주화를 조금이라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는 거야? 왜? 뭐가 문제인데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너무 납득이 가능한 법인데 이걸 왜 안 하는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현행 산안법 일부만 개정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가 허술하다는 거야? 심지어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이 정부의 안을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난리였죠. 왜 나라가 망할까요? 뭐가? 아니 당연히 이거는 위험 유해 작업에 대해서 도급을 금지하고 잘못된 사업장에 대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당연히 사업주의 처벌이 묻고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나라가 망할까? 이렇게 하면 책임져야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고 묻는데 왜 나라가 망할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빈축을 샀죠. 너무나도 사측의 입장인 거죠. 이러느라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막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가 뭘 막고 이러는 거 아니다. 지금 뭐 많이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디 막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26일에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김용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26일에도 어머니께서 유족들이 또 국회를 찾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의견차를 또 많이 좁히셨다고 하니 부디 26일에는 잘 통과가 돼서 27일에 반드시 이 개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치원 3법도 타결해보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이시죠? 교육비 사적 유용 처벌 말자는 자유한국당의 유치원법 3법 처리 끈대 불발. 참 속이 터집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사실상 불발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교육위원회 간사들이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하고 끝났다고 하네요. 공감대를 형성하긴 역부족이었죠.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역시나 예전에도 뭐 이야기를 누차드렸지만 사립유치원 회계 문제. 민주당은 통합회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선 분리회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들었죠. 이 분리회계는 사실상 결국 이중장부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해주는 것 아니냐, 허용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자유롭게 더 횡령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형량을 낮추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제재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완전 무슨 이 사립유치원들을 정말 뭐 온몸으로 그냥 보호를 해주고 계세요. 아주 한몸 같으신데 거의. 유치원 3법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합의가 불발되자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 지금 유치원 3법의 쟁점은 오직 하나다. 명품 가방, 성인용품 구입 등 부당한 교육비의 사적 사용에 대해서 해당 원장 등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굳이 학부모가 낸 교육비의 부당 사용은 처벌하지 말고 교육당국이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감독도 하지 말라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회계 투명성과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상식적으로 어떤 입장이 더 옳겠습니까?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리면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위가 지금 유치원법을 심사하고 있는 도중에 문재인 정부가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시스템 도입 등 법안의 쟁점 사항과 관련해서 기습적으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국회 입법권 무력화 사태를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자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교육부가 이건 시행령 보내고 이런 건 아니 교육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하지 마요 그럼?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으면 교육부에서 일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무슨 기습적으로 어쩌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계속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뭐 아예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네요. 그죠? 아유 정말 속 터져 정말 속 터져. 네, 벌써 시간이 1시 2분. 오늘도 발칙한 뉴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열받는 기사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럼 남아있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또 다른 여러분 주위의 가족, 친지 그리고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칙한 뉴스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안녕.